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개념을 잘못 잡아먹은 시댁 이야기입니다. 저는 젊을 적의 시댁에서 호구살이를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제가 그런 식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호구 삶을 끝내고 제대로 이혼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들은 저를 커리어 우먼이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저는 사회에서 꽤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결혼 걱정 없이 혼자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어요. 한때 비혼주의자를 꿈꾸기도 했지만 남편을 만난 뒤로 생각이 싹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유일하게 저를 무장해제시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뭐, 결혼 자기 비혼주의자라며 응 그랬지. 지금은 아니야. 자기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자기가 나에게 결혼에 관한 생각을 일깨워줬다고 해야 할까?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싶고, 지친 하루 끝나면 같이 잠들고 싶어. 왜 나랑 결혼하기 싫어? 아니, 그런 말은 보통 남자가 하는 게 아니야. 에이, 누가 하는 게 뭐가 중요해.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맞으면 되지. 그래, 그럼 나 프로포즈 안 한다. 하지만 방금 내가 프로포즈 했잖아. 그럼 나랑 결혼할 거지? 그래, 뭐 둘 다 결혼할 나이고. 안 그래도 우리 엄마 장가 언제 갈 거냐고 등 떠밀었는데. 좋아하시겠네. 그런데 나 모아놓은 돈 많이 없어. 이제 다 대리달하지만 우리 집 그렇게 넉넉한 편도 아닌데. 정말 나와 결혼하고 싶어? 자기 능력만으로는 나보다 더 좋은 놈을 만날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겠지? 돈도 더 잘 벌고 좋은 집안을 가진 남자를 만날 수 있겠지? 그럼 뭐 해? 내가 싫은 걸 나는 자기가 좋아. 애초에 자기의 능력과 집안을 보고 사귄 게 아니야. 자기 자체가 좋은 거지. 돈은 내가 많이 모아놓았고 잘 벌어서 우리 둘이 결혼하면 같이 벌어가면서 모을 거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진 않을 거야. 무엇보다 더 늦게 전에 빨리 시집 가고 싶어. 이왕 결혼하기로 결심한 거니까. 한 살이라도 젊고 예쁠 때가 좋은 거 아니겠어?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영원한 제 반쪽이라고 생각했어요. 외모면 외모, 성격이면 성격, 거기다 모든 면이 좋아 잘 맞았습니다. 이런 남자, 흔치 않잖아요. 나는 그에게 크게 바라는 것이 없었어요. 입이 떡 벌어지게 호강시켜주는 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둘이 가정골이며 한평생 단란하게 사는 것이면 충분하다 싶었어요. 무엇보다 어릴 적에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참 외롭게 컸습니다. 아빠 같은 남자 만나기 싫어서 결혼 생각을 접었는데 제 마음을 제대로 훔친 남편 덕에 우리는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죠.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혼자 자랐을 텐데 잘 컸네요. 무엇보다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하기 쉽지 않은데 말이야. 그렇게 우리 아들이 좋은 아들한테 듣니 최악의 내가 더 좋아한다며 티가 많이 났나 봐요. 맞아요. 남편보다 제가 더 좋아해요. 생김도 멋지고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무엇보다 말이 잘 통하거든요. 하기에 내 아들이지만 그 정도면 1등 신랑님이지 뭐. 새 아기보다 돈을 더 벌진 못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야 사람이 될 줄 알아야지. 훨씬 중요한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새아기 혼을 참 잘했다. 우리 아들 같은 남자를 남편으로 만나기 쉽지 않아네. 맞아요, 어머니. 아들 동생 참 잘 키워주셨네요. 아유, 그럼 뭐 하니? 아들만 잘 키운 거니까. 딸 농사는 다 망하게 생겼는데. 아가씨가 왜 또 싸운 거예요? 언제는 안 싸웠니? 둘이 무슨 전생의 원수라도 되나 만났다 하면 난리야. 이렇게 될 거면 뭐하러 일찍 결혼해서 내 속을 썩이는지 원 그놈의 집에. 생각하면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남편에게는 4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속도 위반으로 결혼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싶다고 난리쳐서 시모의 반대가 장난 아니었는데 임신을 돌방으로 결혼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애를 낳고 살면서 툭하면 싸우기 일쑤였고 시모의 집에 찾아와서 힘들다고 울며불며 난리쳤어요. 저도 몇 번 진상짓 하는 걸 봤는데 철딱서니가 눈꼽만큼도 없더군요. 글쎄, 걔가 먼저 시비 걸었다니까 나보고 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거니? 내가 뭐 놀아? 지나가서 일할 동안 나는 집에서 이래저래 노냐고. 애들 보지하고 집안일 하지. 분유값이라도 벌어보려고 부업까지 하는데 집에서 뭐 하냐니? 그게 말이야, 방비야. 돈 번다고 더럽게 유세 떤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덜컥 임신하래? 그런 무사히 대학도 졸업하고 더 좋은 놈 만났을 거 아니야? 이거 사내가 내 인생 잡아먹어 놓고 누굴 탓해? 엄마가 그랬지? 그러면 아니라고. 아, 내가 뭐 이럴 줄 알았나? 엄마가 더 악착같이 말렀어야지. 졸업식 때 사랑에 빠진 걸 어떡하라고. 나도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돌리고 싶다고. 엄마 말대로 능력 좋은 놈 만났어야 하는 건데 이게 뭐야? 맨날 돈에 허당이고. 내 탓할 것 없어. 이거 사내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왜 난리야? 그때 엄마 말대로 할 걸 그랬어. 능력 없는 남자와 결혼한 내가 바보지. 한심하게 사람을 타령하고 있었네.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언니는 참 좋겠어. 뭐라고요? 언니는 돈 걱정 없어요. 워낙 욕했으니 남자가 돈을 갖고 있건 없건 관심이 없잖아요. 이런 때에 보면 부러워 죽겠다니까. 그럴 만도 한데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녔으니 지금쯤이면 인생이 달라져 있을 텐데 뭐 하러 크루놈한테 빠져서 돈을 대거 가져오다가 그 모습에 대학이 뭐고 다 때려치우고 아 배불러서 어떻게 학교 다녀. 그래도 기분은 나쁜데 엄마까지 꼭 뭐라고. 이러다 보니 언니 집으로 도망가야겠어. 겸사겸사 능력 있는 여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건지 대리 만족도를 조금 느끼고 쉬모랑 투닥거린 후 어느 순간 불똥이 저에게 튀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우리 집으로 도망갈 거라고 하니까요. 가만히 보면 신호가 우리 집으로 가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 신호에 있어서 집에 오는 건 너무 싫었습니다. 제 집의 살림을 마음대로 만지고 사용하는 것은 물론 고가의 명품들의 눈독을 들이는 것까지도였어요. 이거 이번에 나온 신상 아니에요. 못 보던 가방이네. 네, 맞아요. 이번에 샀어요.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이렇게 비싼 걸 산 거예요. 난 가끔 언니를 보면 참 우리랑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아요. 언니는 능력이 더 좋은 것 같아. 비싼 물건을 부담 없이 사는 사람 나는 언제쯤 이런 것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 나처럼 돈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것을 보러 다니는 것도 부러워하지만 따뜻하게 살아가며 명품의 진가도 몰라보는 시각이 왜 이리 뛰어난지 신상이냐 뭐냐 마치 귀신처럼 맞추셨어요.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갖고 싶다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런데 죽어버릴 수는 없나 봐요. 나한테는 능력 있는 세연이가 여기 있으니까. 이 가방 좀 빌려줄래요? 안 그래도 친구들을 만날 예정이었는데 그때 이것을 들고 나가면 괜찮겠지. 그게 문제예요. 왜냐면 방금 저 아가씨가 말했잖아요. 리미티드 에디션인 거라 매우 비싼 거라고 난 아껴서 샀거든요. 고이 모셔둔 거 보이세요? 조심히 내려놓아 주세요. 지금 나에게 딱 선 긋는 거예요. 돈도 잘 벌면서 은근히 치사하게 나오네요. 한 번 빌려준다고 가방이 다 닳아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신우한테 빌려주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당연히 싫겠죠. 아가씨는 좋아요. 값비싸고 소중하게 아끼는 물건 다른 사람한테 막 빌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난 싫어요. 가격을 떠나서 내 물건을 워낙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값싼 곳도 빌려주기 싫거든요. 미안하지만 나에게 가방 빌려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이만 나갈게요. 그림의 떡일 텐데 보고 있으면 괴롭잖아요. 그래요. 내가 뭐, 이 가방을 빌려달라고요? 짤짤맬 줄 알고 됐어요. 그래, 오빠도 알아요. 언니야, 이렇게 치사하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인 거야?
이래서 가진 사람이 더하다는 말이 나온 것 같아. 신우한테 치사하게 하고 평생 떵떵거리만 사세요. 결혼 초대해 제 명품들에 관심을 보이며 빌려달라고 눈치 줬지만 어색한 사이가 되기 싫어서 웃으며 잘 피했어요. 아마 신우도 제가 시집 먼저 얼마 안 됐을 때라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더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편해지니까 대놓고 제 물건을 누리려 들었습니다. 제가 안 빌려준 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전에 명품 스카프를 한 번 빌려줬는데 잃어버렸다며 결국 돌려받지 못했죠. 그런데 저번에 어머니가 신우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집에 가보니 그 스카프가 떡하니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신우에게는 넘지 못할 명확한 선이 필요하겠구나. 가방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그거 자기가 내 동생에게 빌려줬다며 뭐, 내가 언제나 그 가방을 아가씨에게 언제 빌려줘? 빌려준 건 아니었어. 아니, 아까 동생이 그러던데, 자기가 가방을 빌려주기로 했다면서 가져갔어. 내가 방을 가져왔다고 뭐라고, 그게 언제 자기 집에 오기 전에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동생이 왔다고 해서 자기 가방 빌려간다고 가져갔는데 뭐야? 동생한테 가방을 빌려준 건 아니었어? 당연히 아니지. 새로 산 가방을 왜 빌려줄 건데, 그것도 아가씨한테? 남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머리가 꼭지까지 화가 났습니다. 가방을 빌려주기 싫다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가방을 훔쳐갔는데, 그것도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다짜고짜 신우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가씨, 문을 열어요. 당장 문을 열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있는 걸 신우 집 문을. 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이웃들이 들을 정도로 쾅쾅 두드리며 신호를 불렀지만 도무지 나오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집안에 있는 거 뻔히 하는데 안 나오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길지 해보고 싶어서 오기로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한참 만에 신호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만 좀 두드리세요. 본인 집 문을 두드리는 줄 알고 동네 사람들 다 나올 것 같네요.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 아무리 세운이라도 늦은 시간에 찾아오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아가씨가 예에 따질 귀족이 되려면 되지. 당장 가방 들고 나오세요. 그래요, 내가 봐요. 도대체 왜 그런 생각으로 오빠한테 그런 거짓말을 해요? 언제 아가씨에게 가방을 빌려준다고 했냐고요? 그때 분명히 말했죠. 가방을 빌려주기 싫다고요. 신우는 가방이란 말에 순간적으로 쫄아서 당황하는 듯한 표정으로 인해 빈정거리는 표정으로 쟤를 쳐다봤습니다. 지금은 급기 가방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아니, 돈을 그렇게 잘 버는 사람이 고작 가방 때문에 신우 집을 찾아와요? 최면도 없나 봐요. 언니가 생각했던 건 이상으로 째째하다. 내일 가방을 가져다 줄게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고요. 누가 마음대로 돌아가요? 주인 언론도 없이 도둑처럼 가져간 게 누군데요? 체면 운운하네요, 아가씨. 덕택으로 이리 오게 해주셨으니 온 김에 내가 가져갈게요. 그러니까 얼른 가져와 주세요. 글쎄, 내일 제가 가져다 드릴 테니까요. 전에도 말했잖아요. 친구들이 있는 모임이 있어서 내일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앞에서 포인트를 좀 살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왜 갑자기 말도 없이 가방을 가져갔을까요? 솔직히 빌려주기 싫다고 했을 때 얼마나 제 자존심이 상했는지 알아요?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특히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을수록 베풀면서 살아야 하니까 제가 양해해 드렸는데 내일 제가 가져다 줄 테니까 이만 돌아가 주세요. 그 가방 좀 빌려주십시오. 멀쩡한 가방이 망가질까봐 정말 걱정돼서 말이에요. 그래서 어쩜 그렇게까지 심하게 구는지요? 이렇게 계속 돌려보내는 거야? 내일 준다면 좋아요. 그럼. 내가 들어가는 수밖에는 없어서 문 앞에 버티고 있던 신우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망설임 없이 성큼성큼 들어가서 곧장 안방으로 향했어요. 잠시 실례할게요. 갑작스러운 제 태도에 놀란 신우는 황급히 따라 들어왔고 나는 안방 화장대에 올려져 있는 제 가방을 발견했어요. 가방이 여기 있네. 진짜 1억이야.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굴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굴 건 없지만
그가 나가신 행실이 곱지 못했잖아요. 내 행실에 뭐가 어째서요? 저기 걸려있는 내 스카프가 아가씨 앙시를 다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안 찾아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아세요. 그냥 그 가방만 찾아갈게요. 그렇게 돈 많이 벌면서 더럽게 가방에 연연하네. 많이 버는 만큼 신우한테 통 크게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언니,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구질구질하게 모아서 돈 많은 거죠. 그렇죠. 마음대로 생각해요. 난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어도 행실 나쁜 아가씨한테는 절대로 안 빌려줘요. 날 호구로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오지 마요. 지금부터 출입 금지니까. 신호는 제 말에 제대로 열받아서 있는 인권 노려보더군요.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소리를 빽지르는 신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던 말던 난 가방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내 눈치를 피해서 미안해했습니다. 난 당연히 자기가 빌려준 줄 알았으니 설마 내 동생이 거짓말을 할 줄이라고 상상했겠어요. 어쨌든 그의 호기심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어 어디를 튈지 모르겠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나 또한 그런 거짓말까지 하고 가방을 가져갈 줄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에요. 그건 그렇고 이제부터 아가씨는 우리 집 출입금지야. 그런 줄 알아. 동생이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것은 조금 심했어. 심한 건 뭐가 심한지 자기로서는 따분한 말로 혼내줄 정도로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심하게 말한 대로 출입금지 당해볼래 아냐. 알았어요. 동생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가락지기만 하던데 올빼미 없이 굴다 굿을 받을 거예요. 뻔해서요. 남편은 다 좋은데 이럴 때 보면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제게 안 좋은 모습이라고 할까요? 남편은 가족에게 참으로 부드러운 사람이셨습니다. 시모와 신우 일이라면 낄낄대었어요. 다행히 제 눈치를 살폈기에 자제했어요. 눈치를 주지 않았으면 한도 끝도 없이 시모와 신우를 챙겼을 테니까요. 생각해보니 신우가 괴로웠지만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기분을 풀어주려고 해요. 동생이 가만히 하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오버하는 남편의 모습을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진짜로 혼내주지 않을 걸 잘 알지만 일 크게 만들어봐야 좋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우의 가방 사건을 덮으려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간신히 억누른 화를 신우가 다시 북돋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아가씨도 제 부르셨나요? 그래서 널 잘 보았다. 내가 딸한테 들은 그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지. 뭐예요, 어머니? 혹시 아가씨가 제 명품 가방 가지고 말씀하시나요? 그래요. 그럼 몇 개의 명품 가방이었나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아가씨가 말도 없이 제 명품 가방을 가져갔어요. 나는 그것을 돌려달라고 찾아왔으니 늦은 시간에 빛바랜 사채꾼처럼 문을 두드리고 안방으로 침입한 건 왜냐고 말 안 하시나요? 엄마, 봐요. 내 말이 맞잖아요. 그 가방이 비싸면 얼마나 비싸다고요? 신이 정탐이냐 뭐냐 상관없던데 세상을 이런 식으로 세우겠다고 어디 있으세요? 아가씨,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죠? 잘 한 게 있어서 어머님 집에 와서 울면서 징징거리고 계세요. 어머님은 속상하실 거라고요. 참 터무니없네요. 결론을 얘기해보면 신세계 집의 아이가 성질을 못 이겨서 그에게 혼나고 싶어서 신부모님 집에 찾아와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속상하시다고요. 그깟 가방이 우리 애보다 비싸니. 물론 온 허락도 없이 내가 반 가져간 건 잘못한 일이다만 우리 애가 어째서 그랬겠니? 제 친구들은 죄다 미혼에 찰나가는데 저만 일찍 사고쳐서 애를 키우고 있으니 잘 사는 척하고 싶었겠지. 어떻게 세운다는 게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주니 정말 서운하다. 내가 진짜 얼마나 서럽던지. 세상에 세원이라는 사람이 신우한테 돈으로 기를 죽이고 나처럼 돈 없고 능력 없는 건 그냥 죽어야지. 뭐 하러 살아? 나 언니 덕에 친구들 만나러 가서 개쪽당하고 왔어요. 다들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아가씨 티를 내면서 예쁘는데 나는 이게 뭐야? 말은 안 해도 날 보는 눈빛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아시나요?
저는 사실 결혼으로 인해 일찍 이루어진 일에 대해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만 강조하며 살아간다는 모습이 보이네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렇게 시원하다고 느껴지네요. 무슨 말인가요? 제 잘못을 탓하시는 건가요? 당신이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작은 가방 때문에 신호에 그렇게 무례하게 대해선 안 되겠네요. 잠시만 보니 당신 정말 이기적인 모습이 보이네요. 가족이라도 그렇죠. 신호야, 너보다 손발 앞에 두고 싶은 사람이 있을 일이라도 있나 봐. 남편이 단 하나였던 동생에 대한 배려는 해야겠죠. 가방 한 개로도 내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머니, 제가 혼내는 겁니까? 아니면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알아주신다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요. 게다가 처음부터 여성에게 선을 그은 적이 없어요. 여성이 빌려달라고 하는 물건이 있으면 즉시 빌려줬다고 해요. 그런데 여성이 어떻게 했는데요? 빌려준 사람의 마음을 무시하고 분실했다고 거짓말하고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행동했는데 내가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빌려줄 수 있겠어요? 아, 모르겠다. 그래도 너가 잘못한 것이고 너는 배울 것이 많고 능력도 있잖아. 거기다 철없는 사람보다 훨씬 낫고 그러니 손이 사람으로서 미덕을 보여야겠지. 신호를 주지 못한 건 내 그릇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실망스러워요. 애가 밖에서 무시당하고 들어왔다니 내 속이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요. 뭐가 일어나서 서운한지 아까부터 계속해서 울고 있어요. 얘 울음소리 때문에 머리가 다 풀려버렸기 때문에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해줘야 해요. 게다가 출입금지인 것도 제거하고 어디에 일단 가서 신호 없이 오지 말라고 말해줘. 싫어요 뭐, 잘못은 아가씨가 한 거고 전 그동안 제 할 일을 마땅히 해왔어요. 참을 만큼 참았고요. 죄송하지만 어머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인해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께 실망스러우시다면 저는 딸이지만 여전히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어머니로서 하실 일은 약간 엄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아가씨는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뭐, 우리 엄마를 가르치다니 감히 그랬어요. 그동안 오냐오냐 해주었더니 시험을 알기는 우습지 않은 것이에요. 어디서 그럼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시모와 신우는 제 말에 발끈해 나섰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신우가 괘씸했어요. 거기다 시모까지 자식을 그런 식으로 교육하니 신우의 인성이 개차반이라고 느꼈습니다. 혼자 씩씩거리면서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낌새가 시모한테 이야기를 들은 티가 났습니다. 자기, 나랑 이야기 좀 해봐. 우리 엄마한테 버릇없이 굴었다면서? 버릇없이 군 적 없어 그저 맞는 말만 한 것밖에 없는데 왜 어머님이 자기한테 날 좀 혼내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혼내라고 하시는 거지. 자기가 엄마한테 한 얘기 다 들었어. 나라도 화나겠지요. 아무리 동생이 잘못을 저질렀어도 엄마와 딸은 서로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하죠. 그런 말씀하신 건데 거기에 내가 우리 엄마한테 자식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도 잘못을 인정해야 해. 뭐 자기가 다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엄마한테 버릇없이 되어 미안해요. 용서 못해요. 다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동생의 실수는 넘어가고 이 정도면 걔도 반성할 거예요. 반성을 좋아하네요. 반성하는 사람은 엄마한테 죄송하며 달려가서 오는 것이랑 난리를 부르지요. 이번 일로 어머니께 참 실망했는데 자기도 날 실망하게 하네. 팔을 안쪽으로 굽힌다고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해 아가씨를 편들려고 하는 건 아닌걸. 무슨 말이 그래? 편내 편이 어딨어. 그냥 둘이 잘 지냈으면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해. 그럼 아가씨가 사과해야지. 왜 내가 사과하는데 사건에 발단은 아가씨고 선을 넘은 것도 아가씨야. 그럼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초등학생도 알 것을 왜 어머님과 자기만 모르겠어? 아무리 철없는 동생이라도 오빠로서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단단하게 혼내줄 줄 알아야 하는 거야?
내가 무턱대고 편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고. 화를 내리고 이번 일을 제대로 직시하라는 말이야. 그게 동생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길이 되는 거라고. 아, 진짜. 진짜로 일 하나 키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하면 영원히 내 동생을 안 볼 거라고 말할 거야? 동생이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너는 어른으로서 눈을 감고 미안하다고 하고 지나간 일로 넘어가자고 하면 돼. 그게 그렇게 어렵냐? 너나 이 일 해야 하는 거 지금부터 한마디만 더 해주겠어? 너랑 결혼했으니 후회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골칫거리 같은 신혼생활을 좋아해주는 남편과 함께 마음을 열고 사건을 넘겨줘야 해. 우리는 이번 일로 인해 결혼한 지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 한동안 그 집안 분위기는 차가웠어.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날 기다리고 있었어. 그게 내 이혼이야. 아가씨가 이혼했다고 해. 다급한 시어머니의 부름에 남편과 시부모 집으로 가기로 했어. 향했다. 그렇다면 시모는 머리에 흰 띠를 두르고 앉아 있었고 신호는 팔자 좋게 누워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카는 곤란하게 자고 있었고 처음에는 결혼한 지게배가 툭하면 친정집에 오고 난리를 일으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이혼을 해버리고 시댁으로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모가 우리를 급히 부르신 것이었죠. 그래, 이것 또한 사건이네. 김서방이랑 결혼할 때도 마음대로 털컥 임신부터 해버리고 한마디 상의 없이 멋대로 이혼을 하고 왔다는 게 뭐라고? 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도저히 그 놈이랑 맞지가 않아서 못 살기 때문에 이혼해야지. 더 미뤄둘 수가 없어. 하루빨리 갈라서는 것이 이득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떡할 건데?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해서 위자료의 몸에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애를 두고 오던가. 뭐하러 내가 키운다고 데려오냐고. 이거 사그럼 내 아들 내가 키우지. 누가 키워? 나 죽어도 다른 년 밑에서 자라는 걸 못 봐. 내 아들이야. 엄마랑 오빠 채연이가 도와주면 되지. 가족이 뭐야? 힘들 때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들었지? 이 때문에 아주 미칠 노릇이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얘 좀 도와다오. 네, 저희가요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알다시피 그는 일도 하지 않고 수입도 없는데 여자 혼자 어떻게 아이를 키울까요? 매달 양육비를 받는다 해도 그 돈은 아이를 위한 것을 써야 하고 이제라도 대학을 졸업하고 제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특히 새 힘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혼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싸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힘을 심어주란 말인즉슨 제대로 호구를 잡아주란 뜻이었어요. 아직 시모와 신우에게 감정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듣니 또 속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실어주라는 거죠. 제게 아가씨를 뒤칠 거라는 말씀입니까? 뒤섞지 말라는 뜻인가요? 한 번 틀리지 않는 것인가요? 제게는 당신만 있는데요. 네 신우 도와주는 게 어떻게 뒷북치기야? 다른 건 필요 없고 돈만 챙겨다오. 한 달에 200만 원씩 용돈 좀 챙겨주렴. 세아가, 너는 돈도 잘 버니까 200만 원이 별거 아니잖아. 너희만 잘 살지 말고 불쌍한 신우 좀 도와주래. 손이 사람으로서 그게 참된 일이야? 아이들로 포장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한 달에 200만 원씩 용돈 챙겨주는 호구가 돼달라고 뭐. 야, 너 진짜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지만 뭘 그렇게 받아들여? 내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해. 너 때문에 내 동생 자존심 상하는 거 인정해야지. 고집 피우지 말라고. 버릇없이 구름꼴 못 본다고 했잖아. 엄마한테 당장 잘못했다고 사과해. 저번에 있었던 일로 인해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라면 그만두라고. 너 벽창호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어머니 말씀을 듣고도 전에 있던 일을 내가 참느라 꾹 참았는데 진짜 안 될 것 같아. 내가 좋다고 하면 결혼하자고 했으면 우리 집에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있으니까 내가 있어요. 어디서 엄마에게 빈손으로 말해. 돈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쓸어버리는 습관이어도 괜찮아. 이게 지금 뭘 하는 거야? 너 평소에 우리 아들에게 듣고 있던 것과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진짜 보자 하니까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전에 있었던 것처럼 군 것도 형질이 안 되는 건데. 어디 시험이랑 남편을 무시하고 들어 돈 잘 번다고 눈에 패는 게 없는 거냐?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싸가지 없이 굴어선 안 될 것이다. 내가 오늘 네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겠다. 당장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라. 이혼당하기 싫으면 얼른 싹싹 빌라는 말이야. 쓰레기 같은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버릇 고친다며 무릎 꿇고 빌라니요. 이참에 저의 고삐를 단단히 움켜주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이혼을 대단한 무기로 들면서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확 들이받았습니다. 원래 참지 못하고 성격이기도 하니 못할 거 없었어요. 그래요? 그럼 이혼할게요. 뭐라고 이혼한다고 자기야 내일? 당장 법원에 가서 이혼할 예정이니까 알아두세요. 오, 대박, 엄마. 내가 그랬었지만 보통이 아니라고. 아주 엄마, 머리 꼭대기 위에 서리는 것 좀 봐. 군말 없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일이지. 이혼하겠다. 너 진짜로 내 아들 없이 살 자신 있냐? 우리 아들보다 내가 더 좋아한다면서 먼저 결혼하자고 한 것도 너였고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살면서 이혼하겠다. 후회 안 할 자신 있냐? 나중에 울고 불고 매달릴 거야? 자존심 세우지 마라. 자존심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세우시는 것 같은데요. 고작 이런 아들 믿고 쟤를 협박하니까요. 그래요. 한때는 좋아졌고 못 살았죠. 제가 더 많이 좋아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머님, 그 마음이 평생 가리란 보장 없잖아요. 저는 이번 일로 남편한테 크게 실망했어요. 어머님도 매한 가지고요. 이런 시댁에 이런 남편이라면 없는 이만 못하겠다 싶네요. 그래서 이혼하려고요. 어머님 말씀 잘 하셨어요. 솔직히 친정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온전한 제과점을 꾸리는 게 꿈이었거든요. 평생 지키고 싶었고. 그런데 결심이 섰어요. 이혼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호구 잡히면서 희생할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그저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 없는데 뭐하러 이런 걸 데리고 살아요? 도로 어머님 드릴 테니까 양쪽에 이혼한 아들 딸 끼고 사이좋게 사세요. 시모는 이혼으로 협박하면 제가 낫자 엎드렸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고 많이 사랑했다고 하더라도 상황을 보며 협박해야 한다는 걸 알죠. 전 결코 쉽게 속지 않는 사람이에요. 늘 호구로 여기는 시모시노 씨의 남편은 정말 짜증났어요. 그러기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모두 잊으려 했죠. 내가 강하게 대응하자 시모시노 남편은 놀랐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내가 속상해서 한 발짝 나가니 어릴 땐 괜찮던 걸 누가 이렇게 반품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좋다고 함께 갔다면 끝까지 책임져야 해요. 그럼 그렇게 해볼까요? 월 200만 원이 부담스러우면 서로 100만 원을 자르고 가져다 오세요. 그 정도면 그 그녀가 스스로 돈을 벌어 살아갈 수 있겠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100만 원을 어떤 데에 붙인다고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뭘 제대로 해냈다고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엄마, 미쳤어요. 세상에, 제가 욕할 때는 언제요? 100만 원이라니, 정말 이럴 때 마다잡다가 이번 기회에 단단히 버릇을 고쳐 놓겠다고 해야겠어요. 언니, 200만 원 이하로는 안 돼요. 돈이 많은데도 좀 모자란 사람 같이 굴지 마세요. 재벌은 자식을 단단히 키워야 할 필요가 있어 아들에게 협박까지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어머니, 저는 순순히 무릎을 꿇지 않아서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혼하면 더 이상 연락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돈을 주려고 해요? 그 돈을 주기보다는 차라리 길거리에 버리고 말지 뭐야? 너 지금 말을 다 했어. 이게 끝까지 날 무시하네. 엄마, 왜 가만히 있어? 저거 미친 소리인데 그냥 둘 거야? 너 가만히 안 있어. 자기야, 우리 집으로 가자. 우선
우리 둘이 이야기해. 지금 자기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서로 속상해서 홧김에 한 소리잖아.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그래, 집에 가자. 짐도 챙겨야 하니까. 신혼집으로 가고 내가 있으니까 넌 네 집만 챙겨서 그대로 나가면 되겠네. 저기요, 아니, 이게 너 정말 우리 애랑 이혼할 생각이니? 아니,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그렇지. 이혼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감정이 휩싸여서 일이 쉽게 결정해. 내가 잘못했다. 내가 헛소리 한 거? 사과하마 저놈의 계집애 하나도 골치 아픈데 너희까지 이혼하면 어쩌니? 감정에 휩쓸려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말에 제대로 정신 차린 거예요. 제가 돈 없는 건 용서해도 인성 없는 건 못 참아서요. 신호 꼬락서니 보고 진작 정신 차렸어야 했는데 이런 것도 남편이라고 믿었네요. 제가 저기요 나야 나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자기 편이지 누구 편이겠어. 내가 자기한테는 엄마랑 동생 편 들었기로 써니. 모두 진심 아니에요. 이건 순전히 서로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소리였어. 그리고 모르겠지만 되려 자기 폰을 얼마나 들었는데. 그렇지, 엄마오. 그럼 무조건 내 편 들고 우리한테 뭐라 하더라. 거짓말.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 곧 이혼할 거지만 아직 너는 내 아내야. 그동안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거짓말하는 습관도 모를 줄 알아. 너가 내 생각을 하니까 같이 욕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 정말 내 마음을 이해했다면 나한테 그렇게 했을 거야? 동생이 굴 때 나서서 혼내줬을 거라고 내가 말했어. 무조건 내 편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단지 내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감싸고 돌지 않았으면 해서야. 내가 누구에게서 이 집에 시집 왔겠니? 너를 보고 시집 왔어. 돈이 없고 능력이 없는 남자지만 널 사랑해서 다 감수하고 결혼했다고. 내 선택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알아? 돈을 잘 벌고 능력이 있었다면 달라 하는 대로 다 내주고 다 해줘야 하는 거냐고. 난 못해요. 이런 대접 받을 바에는 이혼하는 게 답이에요. 죄송해요. 저기요.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서운하게 한 것부터 지금까지 싹 다 잘못했습니다. 자기 말대로 내가 든든한 남편이 돼줬어야 했는데. 진짜 미안해요. 세아가 이혼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으니 그만 화 풀자. 미운하고 남편인데 이런 일로 이혼한다고 하면 쓰니. 이혼의 꼬랑지 내릴 사람은 심오한 남편이면서 뭐가 그리 자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이유로 겁주려 한 것이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방을 챙겨 나왔어요. 남편은 놀라자 덩달아 일어나자 제 뒤를 졸졸 쫓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의 짐을 싸놓고 밖으로 던졌습니다. 남편은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징징거렸지만 이미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혼당한 게 아니라 남편이 제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난 남편은 시모의 품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시모는 참으로 자식 복이 많았어요. 결혼한 자식들이 하나같이 다시 되돌아왔잖아요. 이 모든 것은 자업자득입니다. 시모는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후회하고 남편은 제 돈으로 여유롭게 살다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와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이를 계기로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면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제가 길게 이야기해온 사연에 대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